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재명 열린캠프 측에서 대장동 TF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과 결탁된 민간의 토건 세력들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 개발로 돌리고자 했던 그 부분들이 국정감사 중에 여러 증황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 개발로 돌려서 독식하고자 했던 개발 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하기 위한 그 노력의 결정체로 5,503억의 정말 전대미문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원식 선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주민 총괄 본부장 함께하고 있고, 또 대장동 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원식 선대위원장님과 박주민 총괄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김병욱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도 좀 나갔습니다만 대장동 관련한 이 화천대유 국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저희 캠프에서 저희 선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팀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도 모두 발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민간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주범은 국민의힘과 그의 관련자들입니다. 공영 개발을 무산시킨 사람들이 바로 범인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LH 중심의 공공개발을 공개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LH 이지송 사장과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은 행동대장 노릇을 하면서 결국 LH를 주저앉혔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꺼져가던 공공개발 불씨를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본래 완전 공공개발을 시도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 사보타주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공사신설, 지방채 발행을 3년 동안 방해하면서 거꾸로 끊임없이 민간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이에 박근혜 정부는 민간에게 받을 부담금도 절반으로 깎아주면서 밑작업도 다 마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영개발을 방해하던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성남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민간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회사채도 발행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5,500억에 달하는 공공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잘 밝힌 대로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1년간 전국에서 시행된 241건의 도시개발 사업 개발부담금 총액이 1,765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를 모두 합친 금액의 3배도 넘는 금액을 이재명 지사가 환수한 것입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민간 개발 부담금을 깎고 또 깎아준 대로 한다면 1,000억밖에 환수 못할 일이었습니다. 국힘과 토건 세력 간의 거대를 그대로 뒀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제2의 LCT 사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LCT 주범들이 국민의힘 전신 정치인들의 비호 아래 개발 이익 전부를 독식했듯 대장동 사업 또한 국민의힘 전신 정치인들의 엄호를 받으며 1조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 전부가 모두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일당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은 또 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를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몰더니 궁색해지자 결재권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막가파식 주장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돈 받은 사람이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인데 왜 이재명이 범인이란 말입니까? 수사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으로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절반 넘게 지켜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그 나머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화천대유가 챙긴 천문학적인 이익에 불법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환수해야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자금 457억을 갖다 썼다는 김만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만배의 언론, 법조 친구들이 위세에 위축된 것입니까? 유동규처럼 곽상도 아들 박영수 특검의 딸 인척도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열 부친 자택을 매수한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천화동인 소유자에 대한 조사도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당 이루어져야 할 검찰 수사가 또다시 윤석열 전 총장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린다면 결코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앞으로 대선 정치 공작 차원의 이재명 주의기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토건마피아 세력 간의 결탁도 발본색원해서 불로소득 공화국 해체에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공공개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박완정 시의원은 민간이 사업을 해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공공이 개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고요. 박영일 시의원, 박중곤 시의원, 유근주 시의원들 등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3차례나 부결이 됐었고요. 이 설립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성남시가 맞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 개발공사 설립에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협의회는 이 조례안의 통과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가로막았던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 의회를 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과연 어느 당 소속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을 보면은 그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남시 의회 의장과 성남시 의회 의원들에게도 돈이 건네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공공개발을 끊임없이 막았던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어떻게 보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범인은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공공이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막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배임의 주인공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을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린캠프 대장동 테이프 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우리 우원시 선대본부장님과 박주민 총괄본부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기자회견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 세력이 공영 개발을 방해하고 민간 개발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민간 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세력과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토건 세력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2009년 LH가 공영 개발을 재추진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LH를 압박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합니다.
성남시는 2011년 10월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는 박안정 시의원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새누리당 박안정 시의원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요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라며 반대를 합니다. 이에 11월 24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의회에서 지금 민영 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치는데요.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의회의 반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24일 새누리당 박모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습니다.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소외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민영개발을 촉구합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2012년 10월 21일, 2012년 5월 29일, 2012년 11월 21일 세 번에 걸쳐서 부결됩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박모 의원, 유모 의원, 박모 시의원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의 입지 확장만을 위한 노린 꼼수 정책이다. 곳간에 구멍을 내서 재정을 파탄내겠다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부결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은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 반발로 설립 조례안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결국 2013년 7월 13일에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장동 민간 공동 개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에 대한 성남시 의원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7월 수원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모 씨, 전직 토공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2015년 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시영수 국회의원 동생은 결국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지금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성남시의 의장, 성남시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화천대유 게이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인이 토건 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혀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먼저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곽상도 의원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제3호 김용옥 씨도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령한 박영수 특검의 딸 1천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즉각 소환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많은 분들의 법조인들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 토건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이재명 열린캠프 일동. 감사합니다.